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 입원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첫 소식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은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의사 한 사람이 진단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만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 입원되는 제도가 헌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인권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부당하게 강제 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 명령을 받고 퇴원을 한다 해도 병원 문 앞에서 또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회전문 입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 법률 심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며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가 오는 18일 개막해 23일까지 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보치아 국제대회인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에는 전 세계 14개국 17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특히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7연패를 달성한 기록을 앞세워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 개회식과 폐막식, 경기 실황은 복지TV에서 중계되며 웰페어 뉴스에서는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줄 진술보조와 국선 대리인 제도 등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소송은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스스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제도와 국선 대리인 제도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피후견인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과 진술보조제 도입 및 국선 대리인 제도 신설, 의사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제도 신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위탁 기준, 방법 등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해야 하고 지역센터의 경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하며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춰 각각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여름의 무더위는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이럴 때 시원한 바람에 녹음이 우거진 숲속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쭉 뻗은 나무들. 푸르른 잎사귀가 우거져 장관을 이루는 이곳.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다 보면 머릿속은 물론 몸 안 가득 청량함이 채워지고 쌓여있던 고민과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생활하기가 다 빡빡하니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자연하고 어울리면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안정을 찾고 힐링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숲에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이 현대인들의 치유 공간으로 산림치유숲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3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때묻지 않은 경관을 자랑합니다. 30년 전 폐쇄되어서 자연으로 복원된 울창한 숲과 계곡을 보고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도시민들을 위한 산림치유 공간으로 제격이다 생각했습니다. 산림치유숲의 크기는 약 5헥타르. 약 1km 길이의 숲길 곳곳마다 명상과 숲체조, 물치유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오셔서 이제 자연 경관도 보시고 소리, 어떤 향기, 여러 가지 이 숲의 자원을 이용해서 내 몸을 조금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좀 여기서 좀 여유를 갖고 그러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한편 서울대공원의 산림치유숲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 체험과 갱년기 여성, 과잉 행동장애 아동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요즘엔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몸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영상을 통해 책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가 각양각색 물감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합니다. 재밌었어요. 블루베리랑요, 개미야기랑요, 나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책의 내용을 미술이나 물놀이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책과 친밀감을 높이는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그 그림책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니면 그거와 유사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아이와 함께 찾아온 학부모들에게는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1,30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알리고 나아가 독서 습관을 만들어주고자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책도 가까워지기도 하고 여기 작은 도서관이 있구나라고 알게 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요. 책에 흥미를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독서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제주의 한 아담한 마을에서 마을 문화학교가 열렸는데요. 마을 주민이 일일 교수가 돼 특별한 마을 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에서 나고 자란 올해 70살의 문군상 할아버지. 마을 안길에서 열띤 강의를 펼칩니다. 지난 1960년대 우연히 마을에서 연극 활동을 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잊어버렸던 건데 희한하게 생각하니까 진짜 옛날 기분으로 돌아갔죠. 마을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팔러 가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농촌 지역의 아담한 마을인 구자읍 종달리에서 지미봉 마을문화학교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문화에 대해 강의하면 전문가들이 이를 담아 마을 문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운영 초기라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관심을 유발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가 이제 다른 사업들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복해서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민 스스로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을 문화를 가꾸는 데 서서히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엄입니다. 이어서 간추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는 제6회 장애인 미술가의 희망축제 한마당 창립 20주년 기념전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립 경희궁 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전시 첫날에는 문화예술 향유와 발전에 함께한 장애인 미술가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건강한 다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같이 서울사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서울 속의 다문화 이야기로 다문화 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외국인 주민들의 서울 생활 이야기 등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25일까지 다같이 서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이력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도내 4,2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감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복지시설의 감사와 수사 등을 기록 관리하고 비리가 지속되는 시설은 끝까지 추적,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나아가는 힘있는 사회복지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3대 여수시 사회복지사협회 민덕희 회장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여수 시민이 행복하다는 믿음 아래 여수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축이 돼 사회복지 공동체를 선도하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경기 북부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원스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수출 기업으로의 육성, 무역보험, 수출입 금융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우 씨수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개량 사업을 위한 씨수소 전용 분산 사육장인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 영양 사업장이 지난 14일 경북 영양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영양 사업장은 총 부지 13만 9,876제곱미터에 씨수소 15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우사와 정액 제조시설, 창고, 사무동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면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 입원돼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강제 입원과 치료가 허용되는 강제 입원 제도는 헌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2항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가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을 언급하며 등급심사 소위에서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벌써 올해만 3번이나 한국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보류했는데요. 국내 인권단체들이 오는 8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국제조정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선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가 오는 18일 개막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열리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보치아 국제대회인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은 전 세계 14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일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개회식과 폐회식 경기 실황이 복지TV를 통해 중계되며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7월 15일 오후 2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이 전국 200여 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소방차의 경보가 들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위급한 소방 차량을 본다면 차량을 좌측, 우측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활동, 예전보다 홍보는 많이 됐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순간, 이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